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는 간밤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요 기업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서 이런 실적에 힘입어서 장 후반까지 강세를 더해가며 결국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다우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가 넘게 1.01% 올랐죠. 34,564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감주와 성장주 섞여 있는 S&P 500 지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1%가 넘게 올랐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4,446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특히 조정이 좀 컸었던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반등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하죠. 2%가 넘게 솟구치면서 13,6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키워드 딱 두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전날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역대급 기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4% 상승하게 됐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대의 상승폭을 경신한 수치고요. 자,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과거 2010년 11월부터 관련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또 에너지 이쪽을 제외한 게 근원 PPI죠. 자, 그런데 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는데 그 전날에 근원 CPI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근원 PPI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가 지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은요. 어제와 사실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정점에 달했다라는 인식이 한 몫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담에서 질문 한 가지가 날아오게 된 거죠. 경제가 소위 또 연착륙을 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제닛 옐런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고 불가능한 조합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연준이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이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상당히 작용이 되면서 장 후반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거래를 마친 뉴욕 증시의 강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업종별로도 전체적인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 전체 섹터가 평균적으로는 1.1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임의 소비재가 가장 좀 강했는데요. 자, 무려 2.5%가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경기 소비재는 2.51%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줬고요. 아무래도 여기 속한 아마존과 테슬라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IT도 뚜렷한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 전거래일에 가장 강했던 에너지 업종 이날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에너지 업종에서는 1.3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최근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동반해서 좋았던 금융 쪽이 전날부터 금융 쪽은 금리 진정세와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금융 쪽이 이날도 소폭 좀 밀리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틸리티가 가장 크게 밀렸는데 유틸리티 쪽에서는 상승 분위기에서 좀 소외가 되는 흐름이었죠. 유틸리티도 0.17%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이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랜만에 녹색불이 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하락하던 뉴욕 증시는 이날 대형 기술주와 또 성장주들의 강세 속에서 이 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먼저 대형 기술주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들부터 보시면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감과 함께 일제히 좀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달은 일제히 살아나는 분위기였죠. 자, 시총 1위인 애플부터 보시죠. 자, 애플이 이틀째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이날도 전날과 동일하게 1%대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1.64%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아이폰의 인도 생산 등 공급망의 다변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는 모습이죠. 자, 연속적인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날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시면 전장 대비 거의 2% 가까이 뚜렷한 강세였죠. 1.97% 상승하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거대한 기업이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 보시면요. 통신 서비스 쪽에서 구글 모기업이죠. 알파벳도 1.5%가량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 옆에 있는 메타도 0.4%대 오름세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버라이즌까지 이쪽에 속한 종목들 일제히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날 눈에 띄게 상승을 기록했던 건 경기사 소비재 섹터 쪽에서 대표하는 아마존과 테슬라입니다. 오른쪽에 옮겨보시죠. 자, 이 아마존과 테슬라 이 두 종목이 나란히 3%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 사실 이 두 종목의 낙폭이 상당했었기 때문에 이 반등폭도 상당히 나타났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3.5%가 넘게 상승했죠. 전날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날도 이틀째 상승을 하면서 $1,000 선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자, 반도체 쪽도 보시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으로 좀 돌아섭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주의 배신이다, 반도체주의 빙하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연일 좀 부진했었죠. 자, 그런데 이날은 일제히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비메모리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연일 연속적인 하락을 딛고서 이날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강세를 확인해되면서 3%가 넘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거기다가 이달은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AMD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브로드컴이나 아니면은 인텔 같은 종목도 뚜렷하게 1%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또 메모리 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일제히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 반도체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도 확인해 보시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까지 분명한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이달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이번에는 금융주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금융주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틀 전만 해도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은행을 필두로 해서 금융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채금리의 안정세와 함께 이쪽의 컨디션이 사실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죠. 시장의 상승에서 약간의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나마 결제 쪽에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종목들은 일제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페이팔이 분명한 빨간색이죠. 자, 페이팔은 월마트의 실적 발표 후에 분명하게 좀 밀리는 모습 이렇게 페이팔 쪽에서는 확인이 됐고 그 아래쪽의 문제는 은행 쪽이었습니다. 자, 은행 쪽에서 보시면 최고치를 찍은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내리게 되니까 전날부터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는 모습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죠. JP 모건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만 JP 모건이 뚜렷하게 내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그다음 웰스파고는 그나마 나왔지만 시티그룹 같은 종목도 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버크서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 이어서 이날도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옮겨가 보시죠. 헬스케어 쪽도 보시면 이날 부진한 모습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지금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전날처럼 소폭 상승이 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분명하게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죠. 에브비와 이 일라이릴리 이쪽에서 뚜렷하게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상당히 낙폭이 강했던 건 에브비였는데요. 에브비는 무려 5%대 급락이 나타나면서 좀 충격을 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화이자나 머크와 같은 종목은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
모습 이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던 업종 확인해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이날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강세 속에서 이날도 에너지 업종 보시면 전날과 동일하게 이 강세 움직임 그대로 유지가 됐죠.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엑손 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쉐브론 같은 종목이 일제히 1% 넘게 상승해주면서 연속적인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필수 소비재 쪽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산업재 쪽까지 이렇게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 그나마 조금 부진했던 건 코카콜라와 펩시 어제장에서의 상승 탄력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대로 월마트 같은 종목은 상당한 강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유틸리티 쪽에서는 급락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 유틸리티 쪽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속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JP 모건 체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 은행의 라인업 중에서 이쪽에서는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2%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는 좀 내려갔죠.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사실 최근 주가 흐름도 그리 녹록한 흐름은 이렇게 아니었습니다만 이날도 저조한 실적을 반영하면서 3%가 넘게 내려갔고요. 주당 127달러 수준에서 이날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항공사죠. 델타 에어라인즈를 꼽아봤습니다. 자, 앞서 JP 모건과는 반대의 케이스인데 여기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건데요.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으로 주가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일단 차트 움직임 보시면 이날 전거래일보다 무려 6%가 넘게 올랐죠. 6.37% 상승이었습니다. 주당 41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델타 에어라인스는 강세 움직임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유럽 주요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14일에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 ECB의 회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됩니다. 일단 물가 상승 속에서 ECB가 금리 인상의 시간표를 제시할지 결정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시장의 분석 속에서 유럽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전장 대비 0.34% 밀렸습니다. 이쪽이 그나마 지금 움직이는 변동폭이 좀 나타나는데 0.34% 밀리면서 14,076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의 경우에는 소폭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0.07% 소폭 상승하면서 6,54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마찬가지로 0.05% 소폭 상승하면서 7,580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품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국제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EIA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938만 배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40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재고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상승 압력을 이겨내지는 못하고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요, 전장보다 3.6%가 올랐습니다. 결국 온스당 배럴당 104.2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 구리도 보실 텐데요. 구리 가격은 상승 마감한 금, 은과는 달리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내리고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자, 전일보다 0.5%가 내려왔습니다. 0.56% 하락하면서 1,284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실 텐데 전거래일에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던 국제 금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무려 지금 5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 가격에는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 바로 이 금이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물의 금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해서 0.4%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온스당 1984.7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국채 수익률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국채 수익률이었는데 CPI와 PPI 이렇게 주요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또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더 보시면 지금 전장 대비 2.4bp가량 하락하면서 2.703%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 현지 연결해서 미국 현지 상황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나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3일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사인 델타 에어라인스와 제조업체 패스터널의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이 관련 업종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지만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JP모건이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급락하면서 금융업종 전반을 끌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점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하지만 채권 시장의 많은 참가자들은 5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이어 오늘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이상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노동부는 3월 PPI가 전월 대비 1.4%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과 2월에 기록했던 1.2%와 0.9%의 상승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1.1%의 상승을 웃던 것으로 3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11.2%가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2010년 11월 자료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였으며 전달 수치는 10%에서 10.3%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10%를 넘는 수준을 4개월 연속 유지한 가운데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3월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9%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였던 0.5%를 상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가 급등해 전달의 6.7%보다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11월 중간 선거에 비상등이 켜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유가 진정을 위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 판매까지 긴급 승인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이오와주를 찾아 환경보호청이 올 여름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만드는 에탄올을 사용한 E15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해제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모그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15% 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금지했지만 올 여름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에탄올이 10%가량 함유된 일반 휘발유보다 갤런당 약 10센트가량 저렴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아이오와주를 찾아 유가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간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는 주로 미국 중남부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최근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물가 상승의 70%는 푸틴 때문이라면서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이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델타 에어라인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뉴스로 항공사 델타 에어라인스의 주가가 오늘 6.2%가 급등해 41달러 0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델타 항공의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2센트로 예상치인 14센트로 웃돌았고 총 매출 역시 94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90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4분기 총 매출은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여행 수요 반등이 60일가량 늦춰질 것이라면서 올해 1분기 순손실이 예상되지만 나머지 분기에는 탄탄한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6%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3월 수출입 가격,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며 개장 전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US 뱅크 코프, 프로그레시브, 라이레이드, 그리고 에릭슨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마감 시황이었습니다.